추석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A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A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애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냐 라고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에서의 우극한은 그럼 A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극한이죠. 이걸 뭐 L이다 뭐 할 수도 있고, 그걸 뭐 알파, 베타 뭐 이게 구체적인 숫자로 문제에서 상수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할 때 우리가 이것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는 것이다. 자, 예제 문제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PM 35번이고요.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0의 우극한 있고요. 그 다음에 4의 우극한 값 존재하죠. 5의 좌극한, 자 5의 좌극한 값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2에서 지금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면 이제 x는 2에서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좌극한이다 우극한이다 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없을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자면 우극한 값은 2에서의 우극한 값은 0이고 2에서의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4번은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릅니다. 답이 4번이고요. 5번은 x3에서 보자면 3에서 x의 우극한과 x의 좌극한이 다 2로 같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극한값 구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2번인데요. 자,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번에 극한값 구하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찾아라. 그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왼쪽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3으로 향해 가고 있죠. 0에서의 우극한 찾아라. 0에서의 우극한 지금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없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죠. 오른쪽과 왼쪽 3으로 갔죠. 정답은 2번 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합성함수의 극한값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값인데,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극한값을 찾느냐? 자, 우리가 합성함수 좀 복습을 해보자면,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f 괄호 열고 g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f 서클 gx 이렇게 볼 수 있고, gx 함수 자체가 이제 정의역이 돼서 f 함수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수학상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복습해 본다면, 자, 우리가 여기 x에서 y로 이렇게 가는 것을 f, 대응시키는 것을 f라고 했고, 또 이제 y에서 z로 가는 것을 우리가 g라고 한다면, 지금 이 y가 지금 f의 입장에서는 치역인데 그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되는 거, 얘 입장에서 얘가 출발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합성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선생님은 치환을 하는 방법들은 알려드리지 않았고요. 자, 어떻게 풀하냐면 1의 왼쪽이다. 그러면 1의 왼쪽이면 1보다 살짝 작은 값이죠. 그럼 1의 살짝 작은 값이니까 1의 좌극한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1의 좌극한 값 0이죠. 그쵸? 그럼 0이니까 여기는 0입니다. 0. 0이고 그 0을 다시 g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0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1의 좌극한은
얘가 지금 0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0이 딱 된 건 아니고 0으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0보다 살짝 크죠. 그렇죠? 1의 좌극한 값은 0보다는 살짝 크단 말이야. 그럼 0보다 살짝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에서 0보다 살짝 큰 거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바로 1로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0의 우극한인데 이걸 역시 G에다가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살짝 큰 거니까 1이죠. 1. 1이니까 1을 다시 F에다 넣을 겁니다. 근데 1인데 이번에는 1이 상수함수란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F에 넣을 때는 1의 함수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딱 1이란 말이야. 상수함수란 말이야. 그럴 때에는 F의 1의 함수값 1에서의 점 0이죠. 0을 이렇게 써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 이게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1의 좌극한을 F에서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F1의 좌극한이기 때문에 0을 향해 가는 거긴 하는데 0보다 살짝 크단 말이야. 0보다 지금 0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0은 절대로 될 수 없어. 0을 향해 갈 뿐이야. 0보다 살짝 크단 말이야. 그럼 오른쪽에 그럼 얘가 0보다 살짝 크니까 0.1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0.1을 G에다 대입하면 뭐냐? 1이다. 이렇게 접근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상수함수를 합성함수로 넣을 때는 반드시 함수값을 찾는 걸로 한다. 상수함수를 합성함수에 넣을 때는 반드시 함수값을 찾기로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유형 3번 합성함수의 극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4번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한 번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적었을 뿐입니다. 원래 이 공식을 각각 적용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리미트 xa f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a gx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 곱하기랑 나누기 역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나누기인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다. 그럼 리미트를 역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서 이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리미트 x가 a gx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리미트를 각각 적용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단구장 표시 하나 하고요. gx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가 0이 되는 것들은 제외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함수에 대한 극한의 성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45번 문제, 유형 4번의 대표 문제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fx로 다 나눠줘 버리면 뭔가 좀 깔끔하게 형식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fx로 나누면 여기도 fx로 나누고 여기도 fx로 이렇게 나눠보죠. 여기는 2가 되고요. 그다음에 fx분의 gx. 그리고 여기는 fx가 리미트 x분의 1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3이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fx분의 gx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fx분의 gx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리미트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역시 리미트를 여기 각각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형태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fx로 다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 fx로 나눠주면 1, 여기 fx로 나눠주면 3, fx분의 gx, fx로 나눠주면 3, 여기도 fx로 나눠주면 gx, 리미트 x가 1로 가죠. 이건 다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fx분의 gx가 우리가 2로 극한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1-6, 여기서는 3-2 해서 답은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 꼴을 찾는다고 했어요.
꼴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극한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5번은 이제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인데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x가 마이너스 2로 한없이 다가간다.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되 이걸 어떻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냐? 인수분해를 해서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지워준 다음 그 다음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여기다 0 대입하면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인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는 분모가 0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지워준 다음에 대입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여기 인수분해 해주면 2, 1, 1, 2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 이렇게 반드시 0분의 0꼴인 경우에는 분모를 0으로 만들어내는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얘가 0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요소를 꼭 지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분의 0꼴은 바로 대입하면 안 되고 분모가 0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인수를 지워준 다음에 대입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인 맞는데 이제 무리식인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라. 유리화를 한 다음에 대입한다는 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화를 해주면 자, 여기서 루트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3 루트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3 해주면 위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제곱 5 마이너스 9 하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밑에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인수를 약분하신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4 여긴 대입해 주면은 6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형 7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유형 6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유형 7번인데요. 유형 7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고 2다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를 x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자, 여기는 1이 되고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2가 되고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1 x제곱 나누면 2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모가 무한대로 가주면 이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만 읽는 게 좋다. 그래서 2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선생님 루트가 있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루트 제곱은 그냥 x로 보기로 했죠. x분의 x니까 1 해서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중에서 이게 중요라고 되어 있고 시험에도 실제로 많이 나오는 형태는 무엇이냐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 자, 이 부분이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x를 대문자 x로 치환을 시키자.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면 결국 x는 무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리미트 대문자 x가 무한대로 간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치환을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x가 대문자 x이기 때문에 소문자 x는 다 대문자 마이너스 x로 바꿔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좀 귀찮음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x들을 다 대문자 소문자 x 대신에 대문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면 루트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 분모 역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대문자 x.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1 빼기 1 0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 빼기 여기는 1 빼기 여기는 뭐 그 x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1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루트랑 제곱이랑 해서 1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1-0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제곱이 있으면 물론 여기도 1 빼기 1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일부러 분모가 0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제곱이니까 1 그래서 1 빼기 1이니까 0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8번인데요. 유형 8번 역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을 대표 문제로 삼았다는 것은 이거 역시 소문자 마이너스 x를 대문자 x로 치환하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x가 나올 때는 반드시 다 마이너스 대문자 x로 바꾸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대문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소문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x면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루트가 있을 경우에는 유리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위에 거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러면서 마이너스 x제곱 지워졌고요. 분자는 그대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x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1 여기 1이니까 분모는 2가 됐고 여기 마이너스 2 해서 64번에 3번이 답이 되도록 됐습니다. 유형 8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유형 9번인데요. 자, 이 미정계수의 결정입니다. 이거 역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데 그 0분의 0꼴인 경우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제 이 fx가 0분의 0꼴이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도 이제 극한값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라면 분자는 당연히 0이 되어야 합니다. 1을 대입했을 때. 그럼 1 대입하면 a 더하기 1 더하기 b는 0이란 말이야.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럼 이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플러스 1 분자는 이렇게 되고 분모는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극한값이 분모가 0으로 될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이렇게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에다가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1이 7이기 때문에 2a 더하기 2는 7. 따라서 a는 2분의 5가 되겠죠. a가 2분의 5고, 자, 그 다음에 또 b를 구해야 되는데 b는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됐고요. 두 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5가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35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보기에 답이 없나요? 그러면은 뭐 A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문제 A를 빠뜨리고 적었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은 A 더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1이 7이고 3A 더하기 1은 7이기 때문에 A가 2가 되네요. A가 2가 되고 A2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B는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습니다. A를 빠뜨렸네요. 자, 그래서 유형 9번의 미정계수의 결정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인데요. 자, 유형 10번은 자, 다항함수의 결정입니다. 이거는 방금 전까지는 0분의 0꼴 봤다면 요번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 형태를 좀 보고 싶은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극한값이 있다. 자, 그럼 fx는 보나마나 최고차항이 4x인 함수입니다. 뭐 상수항은 잘 몰라요. 상수항 잘 모르지만 2x분의 4x 이렇게 읽어서 2가 된 거기 때문에 fx는 1차식 4x 플러스 k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는 마이너스 3. 따라서 k는 1이 되죠. k가 1이 되고요. 그럼 이제 fx를 완성해보면 fx는 4x 플러스 1이 됩니다. 4x 플러스 1이 되니까 3을 대입하면은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뭐 a로 해서 이게 0분의 0꼴이 됐느냐, 아니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서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읽어가느냐,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유형 10번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유형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소관계가 있고요. 자, fx가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것을 다 각각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 최고차항 3분의 1, 최고차항 3분의 1이니까 3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3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쉬웠죠? 자, 마지막으로 가우스 기호 있는데요. 가우스 기호는 뭐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함수의 극한의 활용으로서 자, 이렇게 도형을 두고 연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이스토리에서도 이렇게 안 풀고 남은 문제들이 많을 테니까 자,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도형으로 된 형태들을 하루에 2문제씩, 3문제씩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4점을 딸 수 있는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 p 좌표는 2차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t, 2t제곱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자, y축에 있는 이 q라고 하는 점이 있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p 점을 t, 2t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p가 2차 함수를 따라서 점점 0에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이 q는 과연 어디에 가까워질 것이냐. 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q이고 2x제곱과
Q의 교점을 P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P가 점점 EX 제곱을 따라서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P가 뭐 여기까지 P 다시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 자체도 원이 좀 작아질 거 아니야? 원이 이렇게 작아진다면 그 얘랑 이제 교점이 되는 이 원은 훨씬 더 이 원의 중심이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이렇게 내려온다면 역시 얘랑 만날 수 있는 원은 더욱더 이렇게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제 그게 여기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지금 큰 상태에서 이 y 좌표를 q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할 건데, 그러면 일단 지금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PQ가 OQ랑 같겠죠? 그러면 이제 이 PQ랑 OQ가 같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Y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Y의 좌표는 여기 Q 위에 있는 Y의 좌표를 선생님이 0,Y라고 해볼게요. 0,Y. 그러면 이 PQ의 거리와 Y가 같다. 자, 이렇게 가볼 거죠. 그럼 이제 여기는 Y니까, 자, Y 이렇게 해놓고 이 Y의 길이는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다. 그럼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y제곱은 t제곱 더하기 4t 4제곱 마이너스 4t제곱 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긴 제곱하면 y제곱이고 여긴 제곱하면서 그냥 요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적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y제곱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y제곱 지워지는 거 이렇게 됐고, 이 식을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4t제곱 y는 t제곱 더하기 4t 4제곱이다. 양변 4t제곱으로 나눠주면 y는 4t제곱분의 t제곱 더하기 4t의 4제곱이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여기는 4분의 1 플러스 t제곱이다. 자,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t가 0으로 가까이 간다면, t가 원점을 향해 간다고 했으니까 t가 0으로 간다면 이 y의 값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냐? 바로 4분의 1로 가까이 간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